오늘은 부투정 마포구 아파트 시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시 마포구 요즘 강북을 대표하는 이제 부촌이 돼 버렸죠. 마영성 중에서 제일 중심인데, 자, 집값이 2017년 말부터 강남 지역 따라가면서 급등을 하고 그 이후에 단 한 주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여전히 급등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전세가 또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오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마포구 전세값 보면은, 자, 마포구 매매가하고 전세가 추이를 보면, 아, 이 지역은 정말 핫하겠구나, 시세가 많이 올랐겠구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마지막으로 4월 말쯤에 한번 조사를 하고 다시 한 두 달 반 정도 만에 다시 재조사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 추이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마포구에서는 여러 군데 지역이 있는데, 애우개 아현역 역세권 인근하고 마포역 인근 이 두 군데 지역을 이제 가장 핫한 지역을 이제 선택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마포역 역세권에서는 3개 아파트 단지를 골라드렸는데, 첫 번째는 마포 리버웰 아파트, 그리고 이 편한 세상 마포 리버파크, 마지막으로 마포 태영 아파트, 2000년대 지어진 아파트 신축 2개와 이제 2000년대 지어진 구축 아파트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레미안 마포 리버웰 아파트 2018년 4월의 시세는 59제곱미터 11억, 전용 84제곱미터가 12억 8천만원 정도 시세였습니다. 자, 현재 시세를 봤더니, 전용 59제곱미터는 매물이 없어서 이제 비교는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8천만원 낮은 12억짜리 매물이 있고요. 로얄층도 12억 5천에 급매물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급매물 위주로 집값이 떨어질 때 모든 호가가 동시에 떨어진 게 아니라 거래를 빨리 이루려는 급매물이 출현을 하고, 그 급매물이 거래가 안 되면은 다른 시세도 급매물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면서 급매물이 곧 시세가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성격 급한 급매물이 시세를 낮춰서 형성을 하고, 거래가 안 되면 계속 다시 그 가격이 시세가 되는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급매물 나타날 때 누군가 덥석 물어버리면 다시 가격을 호가로 올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직 레미안 마포 리버웰 같은 경우는 한 8천만 원 정도 빠진 상태다. 자, 전세 시세는 6억 6천에서 전용 84제곱미터 8억인데 그 전에 조사했을 땐 8억 5천까지였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5천만 원 정도 빠진 상태다. 자,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다 빠진 상태인데 왜 한국감정원 주간 가격 동향에서는 계속 오름세로 나왔을까요? 전반적으로 호가로 매도자들이 여전히 호가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나왔죠. 시세는 급매물 기준으로 조회한 게 가장 빠르다. 이렇게 저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버웰 아파트 실거래가는 얼마나 있을까요? 거래가 없어요. 자, 이 전용 114제곱미터니까 제외를 하고 3월부터 거래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누군가 12억 8천에 거래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 가격이 5개월 동안 거래가 없다 보니까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8천만 원 저렴한 매물이 나온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자, 호가를 높게 올렸다가 다시 빠질 수밖에 없죠. 제가 볼 때 이거 거래 없는 거에 비해서 호가 덜 빠졌어요. 더 빠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시세 보시고요. 자, 이 편한 세상 마포 리버파크예요. 자, 전용 84제곱미터 지난번 조사했을 땐 10억 8천, 59제곱미터가 10억 8천, 84제곱미터는 13억이었죠. 와, 그때 보면서, 그때 저희가 이걸 4월에 조사했을 때 잠실 지역 가격이 좀 급락세라서, 야, 이러다 마포구가 잠실 넘는 거 아니냐,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절대 마포는 아무리 신축이라도 잠실 지역 아파트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그렇죠. 여러분도 마포구 살래요. 송파구 잠실 살래요. 아니, 물론 마포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 마포 지역은 자체적으로 이제 기업 수요도 많이 있고, 기업 직장인 수요도 많이 있고, 여의도하고 광화문 도심권, 3대 도심권 중에서 2개 도심권역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주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은 있지만, 위치가 좋은 거하고 가격이 너무 비싸게 형성되고 다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리버파크 보면은 547세대거든요. 여기가 시세가 10억 3천에 마이너스 5천만 원 저렴한 매물이 나와 있는데 새낀 매물이에요. 나머지는 다 11억으로 호가가 너무 비싸게 형성되어 있고 매물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꾸준히 상승한 지역 보면은 일단 매물이 자취를 감추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한두 개씩 풀리는데 한두 개씩 풀린 게 거래가 안 되니까
계속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자, 전용 84제곱미터는 13억으로 시세하고 비슷하다. 오히려 중고층 보면 호가가 오른 기분도 없지 않아요. 자, 왜 이렇게 호가가 자꾸 올라 보이는 게 나타나죠? 그래도 거래가 어느 정도 좀 있었다. 자, 전용 59제곱미터는 6월에 한 건 거래했었고 그 이후에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전용 84제곱미터는 4월에 한 건 거래가 있었고 그 이후에 하나도 없었다. 얘가 거래를 누군가 13억 4천에 호구가 하나를 잡아주니까 다른 매도자들이 기다리다 보면 우리도 누군가 13억대에 거래를 해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가격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떨어뜨려야 되는데 올리는 거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든 내 집 마련든 마음이 급할 게 없어요. 대한민국은 전세제도라는 세입자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외국 사람들 대한민국 전세제도 보면 원더풀 외쳐요. 이만큼 세입자한테 좋은 제도가 어딨냐. 보증금만 내고 보증금도 매매가의 60%가 안 되는데 당연히 전세로 들어가야죠. 자, 리버파크 거래도 여기도 역시 없더라. 당연하죠. 누가 13억 주고 들어오겠습니까? 12억, 13억. 그 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뭐다? 전세 끼고 대출 끼고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12억, 13억짜리 살 수가 있는데 순수하게 실수요자, 요즘 실수요자 위주로 가격이 돌아가다 보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선 아이고야 13억 마련하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모은 돈은 4억, 5억밖에 안 되네. 그렇게 나오는 거죠.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죠. 자, 세 번째 마포 태영 아파트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축 아파트 대비해서 대단지 좀 구축 아파트 1999년도에 입주했던 아파트 비교를 해드렸는데 2018년 4월이에요. 여기가 59제곱미터 7억 그리고 84제곱미터 9억 2천에서 신축 아파트가랑 한 2억에서 한 4억 정도 시세 차이가 났는데 지금 시세를 보면 59제곱미터는 비슷합니다. 자, 전용 84제곱미터 9억 1천으로 한 1천만원 정도 싼 매물은 나오긴 했지만 크게 변동은 없어요. 전세 시세는 4억하고 5억 6천인데 59제곱미터는 비슷한데 전용 84제곱미터가 한 5천만원 정도 빠졌어요. 이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마포구만 그런 게 아니라 송파구, 강남구, 반포동 다 전용 84제곱미터 시세가 먼저 빠지고 있다. 자, 그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전용 84제곱미터는 왜 빠지냐? 전용 84제곱미터 33평, 34평 아파트 고가 아파트들을 전세로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이미 집을 다 샀다.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들 관전 포인트가 되실 겁니다. 자, 실거래가 봤더니 얘는 거래가 지난번 봤을 때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4월에. 왜냐면은 4월 거래도 굉장히 많았고 3월에도 많았어요. 그런데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언제부터? 4월 얘는 전용 84제곱미터는 4월 이후부터 그리고 얘는 5월부터 거래가 뚝 끊겼어요. 여기가 거의 2000세대 가까운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4월, 5월, 6월 통틀어서 거래가 한 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용 84제곱미터는 4월 이후에 7월까지 거래가 등록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거래된 게 9억인데 아직도 그 9억 호가를 9억 이상의 호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이쪽 지역도 아직 배가 부른 거예요. 즉 장담하는데 집값 떨어질 때 이런 90년대 지어진 아파트, 생활 불편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집니다. 신축보다. 자, 마지막으로 볼 때 이제 마포 이제 레미안 프루지오 아파트 마레프라고 많이 유명한 아파트죠. 그리고 공덕 삼성 레미안 5차 아파트 보겠습니다. 마레프 같은 경우 무려 3,885세대예요. 초울트라 대단지죠. 자, 이 정도 대단지 아파트 보면은요, 아파트 상가가 워낙 잘 이루어져 있어서 외부 생활 안 하고도 섬처럼 독자적으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 뭐 여기가 아현역이 뭐 좋고 나쁘고는 솔직히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강북 뉴타운은 전 개인적으로 신축 아파트는 전 절대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내 집만은 더더욱 안 하고요. 왜냐?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엔 사람들은 강남으로 다 몰리더라. 자, 공덕 삼성 레미안 5차 아파트 이렇게 두 개의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마레프 뭐 여기 굉장히 핫한 아파트죠. 자, 전용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4월 시세는 9억 5천 12억 1천이었습니다. 지금 비교해봤더니 비슷해요. 얼핏 비슷합니다. 자,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이 한 6천만원 정도 올랐네요. 이렇게 느끼시는 건데 그 전에 이 12억 천짜리 매물이 갑자기 뭐 치고 나왔던 원래 시세가 한 12억 후반에서 이제 13억이었는데 갑자기 치고 나온 급매물 12억 이게 소화가 되면서
그 다음 매물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원래 이때가 약간 비정상적이었던 거고, 자, 이 매물, 예, 거래됐어요. 예, 5월에 12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전세 시세 5억 7천, 7억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전세 매물도 뭐 그렇게 뭐 많이 안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들어가 살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구나. 그럼 혹 실거래가 한번 볼까요? 거의 없죠. 3월까지 주구장창 많았다가 4월, 5월, 6월, 7월 통틀어서 한 건 있습니다. 자, 무려 3,885세대의 대단지, 초울트라 대단지 거래가 한 건밖에 없다. 몇 개월 동안? 4개월 동안, 4개월, 뭐 3개월 반 동안 공인중개업소 완전 짜증나겠죠. 자, 그래서 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이 12억 천짜리가 한 건 거래되고 나서 거래가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 이 12억 후반대 금액 나는 절대로 납득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9억 6천짜리 난 절대로 못 산다. 거래가 한 건도 없죠. 자, 물론 1월에 거래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이거 다 등록도 못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마포구만의 얘기는 아니고 서울 전 지역이 3월 이후에 다 거래는 씨는 말랐어요. 그래서 거래가 씨가 말랐으니까 얼마나 급매물이 출현을 하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거래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매도 호가를 좀 조정을 했던 거고, 마포구나 마용성 같은 지역, 마용성 광 같은 지역은 거래가 끊김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아직도 이 가장 비쌌을 때 호가를 유지하고 싶다. 매도자 마음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게 길어지면 결국엔 강북 지역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덕, 삼성, 레미안, 오차. 아까 마레프와 다르게 여기는 호가가 한 6천만 원 정도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중층 기준으로 해도 한 4천만 원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전용 84제곱미터는 한 8천만 원 정도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지역 보면 어떤 아파트 단지는 7천, 8천 빠졌고 어떤 아파트 단지는 호가가 그대로고 이런 단지 있는데 이건 매도자들이 단합했나 안 했나 이런 기준으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전세 시세도 5억 2천, 6억 5천으로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준신축이죠. 2011년이기 때문에 뭐 7년 차까지는 제가 볼 때는 요즘 준신축으로 평가됩니다. 왜냐, 2009년 이후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다 비슷한 시세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만큼 가격이 빠졌죠. 8천만 원 가격이 빠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좀 따라와요. 왜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호가가 조정되니까 이 아파트 가격 호가가 조정되네, 이걸 사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마레프 같이 3월 이후에 거래가 거의 없다, 씨가 말랐는데도 우리 이 비싼 호가 유지한다, 이런 데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가격 실거래가 호가를 부풀리기를 하게 되면 주변에 호가 부풀리기 안 하는 아파트 단지에 거래가 몰린다. 명언처럼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도 4월에 거래가 없다가 좀 호가가 빠지니까 거래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11억 2천, 자, 그리고 9억, 10억 8천 정도 있는데 그 이후에 가격이 더 빠진 거죠. 이 사람들도 제가 보기 비싸게 산 것 같아요. 자, 안 사면 더 싸지는데 자꾸 이렇게 두 건씩 사면은요, 집값 하락이 좀 늦어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변에 집 사는 사람들 집 좀 사지 말라 그러세요. 여러분들 좀 거품이 빠져야 되는데 자꾸 잘못된 신호를 준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